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형을 정확하게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건축사무소에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이제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치 지형도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뭐 토지임이라든지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데이터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설정을 하시고 수치 지형도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거를 뭐 캐드나 BIM이라든지 뭐 아치라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캐드 플랫폼, 여기 빔을 포함한 거기에 넣어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의 문제점 중에 뭐냐면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폭이, 그 영역이, 그 스케일이 되게 커요. 사실 뭐 일개 시를, 작은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시 혹은 뭐 일개 군 단위, 면 단위 개념으로 이제 제공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이제 뭐 국토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필요하겠지만은 조그만 이제 건축 뭐 아니 단지 계획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고 너무 크다 보니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정확한 공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뭐 굳이 뭐 하신다 그러시면은 참고 도면 정도로는 쓸 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너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계속 쓰시는 분들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그 대략적으로 이제 측량을 한 다음에 뭐 캐드나 뭐 빔이라든지 어떤 형태의 뭐 3D 소프트웨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데서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예. 여기 이제 루미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지형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지형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건데, 높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데이터 입력을 정확하게 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예. 보기에는 멋집니다. 하지만 뭐 믿을 수 없고, 또 한 가지가 이거 도면화하기에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이제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뭐 좀 내리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지만은 한계점이 좀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예. 이거는 이제 그래픽 개념에서는 좋지만은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예,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있긴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스트리트맵 데이터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 있죠.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거의 뭐, 그 설계 개념에서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이쁘게만 뒷 배경을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데이터하고 도면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지형도 말고 그냥 스케치업 같은 경우에 그 샌드박스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샌드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할 거냐, 뭐 처음에 진짜 요거는 아니고 요거네. 예. 여기서 얼마 간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이게, 예. 이렇게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 간격 정한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그 루미온에서 쓰고 있는 오픈스트맵에 쓰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실 이런 건데, 요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좀 정확하지 않다라는 게 좀 문제점이거든요. 요것도. 예. 여기 폭을 가지고 지금 일반화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뭘 하기가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쓰는 방법은 여기 안 켜놨네. 예. 아치라인 가지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아치라인 자체에 보시면 어떤 기능이냐면은 구글맵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가져다 쓰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음,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빌딩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걸 가져오게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데이터를 가져와서 등고선까지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좀 뭐랄까 사용 범위가 좀 위성 데이터다 보니까 좀 뭐랄까 좀 크다 그럴까요? 너무? 예, 이거 좀 예, 각보다 이제 구글 서버하고 좀 문제점이 있으면은 이거 잘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거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지형도 가져오기. 요거 하면 되겠네. 예, 서버 접속이 또 차단됐네. 예, 구글에서.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거의 또 한계점이 뭐냐면 이건 역시 규모가 좀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할 때 그 50m, 50m 단위 그 작은 규모를 할 경우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위성 데이터라든지 그런 데이터가 좀 효용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럴 경우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뭐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이제 구글맵 데이터라든지 뭐 봐도 뭐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사실은 이제 표현이 안 되죠. 그냥 그림으로만 존재하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축 설계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쓰기에는 좀 정확한 좀 답답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아니라 직접 지형을 넣고 도로를 만들고 도로의 높이를 바꾸고 도로의 폭을 바꾸는 방법까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형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생성 기능에 파일 가지고 이게 이제 수치 지형도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케치업 같은 경우도 똑같은 건데 스케치업은 잘 안 쓰죠. 왜 안 쓰냐면은 이거 들어오는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씩 걸리니까 아치 시간이 좀 빠릅니다. 여전히 설명드린 것처럼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쓰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거 직접 넣는 방식인데 이거 직접 넣는 방식이 앞서서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영역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드래프트에서 직사각형 이게 절대좌표니까 0,0을 치고요. 50m, 50m 5만, 5만 예,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럼 요게 이제 50cm, 50cm죠. 그래서 한번 지형의 등고선을 직접 입력을 할게요. 예, 스플라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됐고 됐다 치고 스플라인 됐고 다시 스플라인 이거 온도 누르면 그냥 이 정도 그 부분은 조금 넣어볼게요. 이 정도까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선만 그린 거고 등고선 아니거든요. 삭제해버리면 이제 윤곽은 사라지고 이제 스플라인만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높이를 지정을 할 겁니다. 지금 기본 값이 돼 있으니까 이제 개념을 50m, 51m, 52, 3, 5, 4, 5, 5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에 빌딩의 지형의 생성 윤곽선으로 지정하기 이렇게 할 거입니다. 요거 50m인데 스플라인까지 해볼게요. 뭐 직선이니까 별 의미 없어. 우클릭 이거 50 클릭하고 아이고. 생성 윤곽선 스플라인을 할게요. 중간쯤 찍으면 됩니다. 아이고 잘못 찍었네. 언두 누르고 이거 51 스플라인 찍고 클릭 한 번 더 52 스플라인 찍고 53 스플라인 찍고 54 그냥 한번 할게요. 클릭 55 이렇게 끝났어요. 이제 끝 누르면은 자 됐습니다. 요게 3D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투시도에서
요거 이제 정면으로도 봐야 돼요. 이게 높이가 50m 올라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기본 이제 50부터 55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요 지형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m 간격으로. 1m 간격으로 등고선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구글 데이터 같은 경우도 되긴 되는데 기본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좀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토공량 계산도 정확하지 않고 좀 엉터리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직접 좀 입력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이제 도로를 만들어 볼게요. 도로를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걸 만들려고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도로인데 여기서 바로 그 지형의 도로 생성이 있구나. 도로 생성이 부드럽게 해가지고 클릭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클릭 엔터. 그럼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나와버렸네. 예. 이게 이쪽이네, 이쪽. 이렇게. 예. 잠시만요. 자, 요게 이쪽이네. 요 밑에 하단에서 나왔네. 예. 뭐 돼 있고. 이게 여기가 활동이 안 됐었네. 예, 일단 이거는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성할 때 요거랑 따로 만들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바꾸는 걸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도로잖아요. 도로면데 도로에 윤곽 수정 이렇게 하면 요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이쪽을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하고 올게요. 끝 눌러보시면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움직여져. 예, 여기 됐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은 이게 좀 시작 위치가 좀 다르게 돼 있거든요. 여기 좀 높고 이건 낮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지나가는 형태의 단면도, 도로 단면도라 할까요?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의 매듭 높이 수정 이런 기능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이게 높이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좀 더 쉬운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도로 요거에 있죠. 지금 높이 수정. 요게 수정이고, 여기 더 쉬운 방법이 레이아웃의 매듭 높이 편집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요 지나가는 형태의 이걸 뭐라 할까요? 좀 종단면도? 정확히 자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로 경로가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좀 높잖아요. 요거를 매듭 이동으로 약간 떨어뜨리고, 이건 너무 높네. 아픈가? 매듭 이동으로 이거 좀 낮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끝.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요. 예, 요게 높낮이를 요게 높낮이, 요게 높낮이 이렇게 요거를 인면도 방식으로 수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도로 폭을 바꿔볼게요. 도로의 선택 프로파일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도로의 폭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놓고 지금 도로 폭이 3m로 돼 있는데 5m로 바꾸고 5m. 요거 바꾸면 될까요? 요거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2000을 더 2000을 추가한다. 5m 됐죠. 자, 여기 3D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왼쪽 상단에 있는 끝을 누를 겁니다. 예, 도로폭이 커졌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재질 같은 경우도 여기 도로인데 재질 수정 해보시면은 이게 지형하고 도로하고 색깔이 있죠. 요 마감재 요걸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땅 재질을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요. 예, 살짝 바뀌었죠? 예,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예, 재질이 바뀌는 모습. 예. 이렇게 아주 그 소규모, 그러니까 건축 토목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그 지형을 생성하는 방법이죠. 설명이 드렸습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현실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다.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빔에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통량, 터파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덤프트럭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되메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흙을.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남는 거는 이제 다른 데로 보내야 되니까 그 용량까지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요거는 이번 영상에서는 안 하고 저희 채널에서 토공량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